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검 심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국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핫한 국가죠. 그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고구려는 어떤 통치 체제를 갖췄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고구려 역사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한 가지 좀 이제 가벼운 이야기 나누고서 시작할까 해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밖에 나가면 맴 그죠?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매미들 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는데, 우리가 매미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게 우는 곤충,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매미는요, 무려 7년 동안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유충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유충으로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화를 해가지고 매미로 변신을 하는 거죠. 매미가 된다면 얼마를 사냐면 불과 7일 정도를 산대요. 그러니까 7년을 땅속으로 파먹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7일 동안 매미가 돼가지고 여름철에 우리한테 시원한 울음소리를 선사해 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매미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서 정작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기어 다녔던 과정을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고구려 많이 찝더라고요. 거의 다 고구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유는 그렇겠죠. 고구려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고, 뭔가 고구려라고 하면은 최강의 국가였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다들 아니죠. 전부 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고구려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했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고구려도 동네 북처럼 맞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견디고 그런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강한 국가인 고구려로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의 바로 그 성장기 이야기를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자, 고구려의 성리,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몽이죠. 주몽하면 다들 기억나시는 게 뭐냐면은 활을 잘 쏜다라는 거예요.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었는데, 뭐 일설에는 어릴 때 활로 파리를 쏴서 맞췄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뭐 진짜로 파리를 쏴서 맞췄겠어요? 그것까지는 좀 과장된 얘기일 것이고, 하여튼 그 정도로 활을 잘 쐈다는 거예요. 근데 활을 잘 쐈다는 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그만큼 무력을 갖췄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몽은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금왕의 서자였습니다. 서자니까 뭔가 환웅빛이 나죠. 서럽고 억울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내 미래가 없다 하고 부여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부여에서 남한 주몽 집단이 졸본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부여입니다.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즉 부여에서 빠져나온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졸본의 토착 세력,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초창기 이제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냐면은 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졸본이 지금도 여기 가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경치가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은 저기서 사람이 사는 게 맞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무슨 그냥 사방이 다 절벽이고 올라가는 길이 진짜 아주 나무꾼들이 다니만한 그런 샛길 하나만 있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살짝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도시가 졸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정말 천혜의 요새죠. 지금은 그래도 올라가는 길을 많이 좀 닦아놔가지고 그럭저럭 이제 관광하기가 괜찮은 곳이었지만, 옛날에 여기 아마 올라가려면 관절염 걸려가지고 사람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국내성으로 가자 해가지고 국내성 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게 그 다음번 왕인 유리왕 때입니다. 자,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태조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또 태조왕이죠. 그죠?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시조가 맞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기틀을 그래도 처음으로 잡은 사람은 이 태조왕으로 보고 있어요.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5개의 부족이었잖아요. 원래 이 5개의 부족 체제를 황김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계로부가 확실하게 왕위를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람이 바로 태조왕이죠. 말 그대로 고구려라는 나라의 기초 초석을 다지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국천왕 때 가는데 이 고국천왕 때 가면은 왕위 계승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대왕에서 고국천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대는요 아직 시대가 약간은 좀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그 왕위를 잇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조선시대는 그게 당연했죠. 고려시대도 사실은 그게 당연했어요. 아니 뭐 통일신라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삼국시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안 당연했어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들이 좀 어리네. 그런데 삼촌이 좀 나이가 있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삼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카의 자리를 뺏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공식적인 국가적인 룰로 부자 상속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국천왕 때 가서 말 그대로 국가적인 룰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국천왕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이 을파소예요. 파출소 아니고 을파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을파소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가지고 진대법이라는 것이 실시가 되는데 진대법은 일종의 대출제도입니다. 옛날에 이제 보릿고기라고 있었죠. 저는 뭐 물론 이제 보릿고기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배고픔의 고통은 모르고 자란 세대이긴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보릿고기란 게 있어요. 가을에 추수한 쌀을 갖다가 겨울 내내 먹어요. 그러면 한 봄쯤 가면 쌀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봄에 가면은 이제 슬슬 보리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보리 추수는 할 단계가 아니고 살짝 이르고 쌀은 좀 떨어졌고 그 간당간당한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릿고기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흉년이 들면 먹을 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가을에 봄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가을에 갚아라 라는 국가 주도의 춘대 춘합 구민 제도가 바로 진대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대법을 통해서 나름 이제 국가적인 그런 재정이나 민생 안정도 어느 정도 됐겠다. 고구려가 힘을 좀 갖췄잖아요. 그래서 동천왕 때 가서 그걸 한번 터트려요. 요동에 위치한 서안평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연히 중국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좌시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한판 붙게 돼요. 당시 중국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유비관우 장비가 활약을 했던 시대. 물론 유비관우 장비도 이 시점에서는 좀 돌아가셨고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지금 현재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조조가 세운 위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 고구려가 여기서 왕창 깨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국내성을 뺏겨요. 수도였던. 뺏기고 동천왕은 이때 정복했던 옥저 땅까지 피난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관구검이 어떻게 했냐면은 국내성에다 낙서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지를 비석으로 새긴 다음에 뭐라고 낙서를 하냐면은 지키지 못하는 성이다라는 그런 잔뜩 조롱하는 말을 써놓고 갔다라는 거죠. 참고로 그 비석의 한 조각이 오늘날 발굴이 됐습니다. 왜 조각이 발굴됐냐면은 나중에 고구려인들이 국내성에 왔더니 낙서 써있고 자기 자랑하는 비석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꼴보기 싫잖아. 그죠? 부셔가지고 산에다 버린 거예요. 그게 묻혀져 있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발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한테도 그런 치욕의 역사가 나름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